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제목 겁나 살벌하다, 그죠? 월남 적화통일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월남의 정보기관과 대공기관이 껍데기만 남아서 무력화돼가지고 월맹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월남 내에 간첩을 잡는 것도 불가능했다라는 에피소드예요.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냐? 대공 전문가들이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의아한 것은 월남은 초대 대통령 고딘 디엠 이래로 마지막 대통령인 구엔 반 티오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없어요. 모두 반공을 중시하는 우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쿠데타가 벌어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때 등용되거나 근무하던 공직자들을 숙청할 때 정보기관 요원들도 숙청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숙청되고, 또 바뀌면 또 숙청되고, 그렇게 갈수록 인재풀이 줄어들어가지고 정보 대공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즉, 월맹이나 종북 세력들이 무슨 공작을 한 게 아니라 월남 정권 자체에서 팀킬과 자폭을 저지른 거죠. 정보 요원 한 명이 금싸락인데도 이런 짓을 했으니 정보기관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면 어떤 꼴이 나는지 여실히 보여준 예시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보세요. 박인환, 문재인이 간첩인 걸 국민 70%가 몰라 막말. 저번 6월 달에 있었던 기사네요.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박인환, 국민의힘 박덕흠 주최토론회, 경찰 대공 수사권 이관을 두고 그건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참석자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대요. 국민 70%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걸 모른다고. 최근 간첩단 사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죄다 비호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어 박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6개월 남았다. 국민의 70% 이상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공산집단과 주사파를 비롯한 좌익 세력의 수건이다. 여당도 호응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많은 정보 수집 활동이 잘 공조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북한 공산집단과 주사파 등 좌익 세력의 수건이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근거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시사저널, 전용기의 과유불급, 잼버리 사태보다 무서운 국정원 간첩 수사 금지. 8월달 기사네요. 잼버리 사태보다 무서운 게 국정원 간첩 수사 금지래요. 국가정보원이 62년간 수행해왔던 업무 가운데 간첩 대공용의자 수사권이 올해 말 폐지된다. 우리나라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문제를 정기국회가 열일째 쳐놓고 논의해주기 바란다. 여야 간 내용 합의가 어려우면 최소한 수사권 종료의 발효 시점만이라도 초당적 해법이 나올 때까지 한두 해 미뤄줬으면 한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순간에 기능을 잃는다고 상상해보자. 그 실질적인 위협은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와우, 무섭네. 자, 다음. 2024년부터 9월 국회에서 발효를 1년은 미뤄줄 수 없을까? 혹자는 경찰도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반론할 수 있지만, 경찰은 치안유지와 형사사건 수사가 전공인 기관이다. 경찰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남한 간첩을 접선해 암호자재를 건네주는 것을 추적한 경험이 없다. 그럼 경험 없다고 계속 그렇게 놔둘 거야? 숙달시켜야지. 국정원은 올 초 간첩 혐의자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부장의 사무실에서 암호자재를 압수해 확률적으로 슈퍼컴퓨터를 1만 년 동안 돌렸을 때 풀 수 있는 것을 한 달 반 만에 해결했다고 한다.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 전문요원의 밤낮 없는 노력과 감각에다 행운이 따라줘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암묵지, 이런 숙달된 해서 이제 내공이 쌓인 거예요. 이런 암묵지를 양도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그때 암호 해독의 키워드, 구슬이 서만해도 껴야 보배다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뭔 소리 하고 있나? 따라서 경찰이 한국의 안보 수사를 국정원 없이 홀로 전담할 만큼 미덥지 않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뭐 주절주절 뭐 말하는데,
경찰이 대공수사권 가진다 그래도 국정원 전문요원의 기량에 따라가지 못한다. 경찰이 안보수사를 전담하게 시기상조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국정원은 간첩 잡는 기관이라고 무척이나 강조하는 모양이다만 본 게시탐정의 생각은 좀 달라요. 정보기관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간첩을 잡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간첩을 보내는 기관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가 간첩 잡는 거 봤어? 나가서 남의 나라 정보를 캐오지? 해외든 어디든 나가서 남의 나라 정보를 캐오는 게 메인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지. 정보기관의 사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 첩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각의 분야는 해외 공작, 국내 공작, 군 공작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단일 기관이 모두 합쳐 맞는 경우는 타국의 예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CIA가 해외 공작, 중앙정보부, FBI, 미 연방수사국이 국내 공작을 맡아요. 군 공작은 DIA, NSA 이런 데가 맡아요. 영국은 MI6가 해외 공작, MI5가 국내 공작, 프랑스도 DGSE가 해외 공작, DCRI가 국내 공작을 맡는 등 반드시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각자 분야를 잘 침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FBI가 미국 밖의 공작 업무를 맡을 수 없어요. CIA가 미국 내의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 북한조차 해외 공작은 정찰총국, 국내 공작은 국가보위성, 군 공작은 보위사령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공작은 국가정보원, 국내 공작은 경찰청 안보수사국, 해외 군사공작은 국방정보본부, 국내 군사공작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맡도록 돼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내 공작이 간첩을 잡는 방첩에 해당할 텐데 단일 기관이 해외 공작과 국내 방첩을 모두 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독재국가의 통제기관이 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구동독의 슈타지, 구소련의 KGB,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우리나라만 해도 옛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들의 유구한 폐악질은 이미 잘 알려지고도 남는데 방첩 업무를 빙자해서 정치경찰, 사상경찰, 비밀경찰 역할을 해요. 반정부 세력을 체포, 수색 및 고문을 하고 간첩으로 몰아서 주민감시, 불법 사찰, 암살, 납치, 파괴, 도청, 감청, 감시, 여론조작, 언론 사찰, 검열, 탄압 등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작질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과거 중정 안기부 시절에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정권의 도구 노릇을 한 역사가 시퍼렇게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된 대공수사권을 아예 폐하고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이양해서 아예 국정원이 국내 공작에 관여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 남의 나라 정보를 캐오는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정책입니다. 보세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기존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경찰청 안보수사처로 이제 이관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보기관, 대공기관의 원래 개념과 취지에도 타당한 겁니다. 예? 앞서 국정원 전문요원의 기량을 경찰이 못 따라간다 어쩐다 한다만 메인으로 직접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거지 국정원의 방첩 기능은 그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보수사국이 메인으로 수사를 하고 직접 체포하고 뛰어다니고 할 때 국정원이 그걸 서포트하면 되잖아요. 업무 협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 요원을 파견 근무 형식으로 보내서 공조 수사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안보수사국에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무난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왜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한순간에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간첩을 못 잡을 것처럼 그렇게 뻥을 치시지? 그런데 대체 이런 것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이라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보다도 앞서 기사에서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 전문 요원 어쩌고 우둔하는 대목에서 참 코웃음이 나왔는데 몇 달 전에 올라온 어떤 기사 때문이에요. 보세요. 국정원 인사파동. 이것도 6월달에 나온 기사. 김태효, 조성준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국정원 인사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국정원 방첩센터장이 국정원 요직에 이제 자기 측근들을 심어서 세력화했다는 내용입니다. K 전 방첩센터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최측근, 이번 1급 보직 인사를 통해 정책 관련 요직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이번 인사에서 K의 입직 동지 3명도 함께 1급으로 승진. K가 국정원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다. 자, 다음. 이들은 국정원 직원 약 50%가 좌파, 47%는 정권 부침에 따라 좌파 혹은 우파에 기생해온 이익형 집단, 3% 정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단 3%밖에 없는 진정한 우파를 중용하다 보니 편중된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뜨겁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정원 고위 간부는 김규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서훈, 박지원 원장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물갈이였다는데 국정원 요원 50%가 좌파래요. 47%는 부하 내동하는 자들, 3%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우파라고 합니다. 자, 다음. K 전 방첩센터장의 무리한 고속 승진과 인사 전횡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탁월한 대공수사 능력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규현 원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성실함과 충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조직관리와 정무적 감각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고. 인사가 만사인데 무엇보다 공평무사해야 될 인사 문제에서 하자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조직의 장이란 사람이. K가 비록 면직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실현할 능력과 정신을 갖고 있다. 국정원의 방첩센터 신설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으며 첫 센터장이 K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다음. 또한 B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이 간첩 잡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김규현 원장이 잘해왔다고 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신신한 신앙인, 자기관리가 엄격하고 사심이 없고 전임 좌파 정권과 차별되는 투철한 국가관, 그리고 미국통,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도 적임자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 2022년 6월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같은 해 말에 2, 3급 간부 인사를 통해 100여 명을 또다시 대기 발령, 1급 간부 인사 후에도 추가로 100여 명을 직무 배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 결과 국정원 1급 국장 27명 전부 다 2, 3급 간부 100여 명, 추가로 100여 명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신신한 신앙인의 자기관리가 엄격하고 사심이 없이 전임 좌파 정권과 차별되는 투철한 국가관을 지니고 미국 통으로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도 적임자여서 멀쩡한 정부기관 요원 수십 명을 날려버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하는 간첩지를 대놓고 버리는데도 그놈의 방첩 기능을 1도 발휘하지 못한 겁니까? 국정원 방첩 기능 있으나 마나하냐? 미국이 대놓고 도청 감청질 하는데도 방첩 기능을 왜 국정원에서 안 썼어요? 그럼 방첩 기능 있으나 마나지. 아휴, 그렇게나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 요원의 전문성을 중히 여기면서 구성원 50%를 좌파로 몰아가고 47%를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를 불순분자로 3%만을 정수분자로 지목한 것은 수틀리면 97%는 날려버리고 나머지 3%만 데리고 국정원을 운영해도 무방하다, 뭐 그런 생각입니까? 본 게시탐 중에 서두에 언급한 월남 정보기관의 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시절 요원들을 갈아버리는 것, 이것이 정부기관을 약화시킨 결정적 자폭 아닙니까? 공무원은 개인의 성향보다 인사권자, 명령권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기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국정원을 본인 정권의 개슈타포로 만들고 싶은 건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아니, 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공수사권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나라 정부기관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지, 그거 하나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